자산세 과세 표준, 자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으로 나왔다면 시가 평균 곱하기 공정. 부동산으로 나왔을 때 공정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70%, 주택은 60% 갑니다. 하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자산세 과세 표준은 공정 단어 고할 필요 없이 시가 표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4가로에서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세금액의 100분의 150까지에 대한 내용을 당해년도 세율로 한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하나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100분의 150까지의 일반적 경우보다 낮추어집니다. 물론 낮추어지는 내용으로서 거기서 숫자가 있는데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 나왔다면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을 때는 그때는 100분의 110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다면 100분의 130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주택 단어가 있으면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 100분의 150까지보다 낮추어진다. 만약 주택 단어가 없으면 일반적 경우로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자산세에서는 세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2,000원인 경우는 징수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6가로 부가세,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붙이는 세금, 재산세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로 되고 7가로에서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마다 각기 다 다르게 되는데 먼저 토지는 나왔으면 세 크기에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이었으면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숫자가 껌이었어요. 껌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껌은 주택에서만 나옵니다. 토지 건축물에서는 껌 나오지 않아요. 주택은 껌으로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징수한다. 한꺼번에 징수하는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납세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단위로서 토지 나왔으면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주택이었으면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건축물이었으면 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 되고요. 그리고 물납과 분납, 물납과 분납은 여러분 시험에서 포괄적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포괄적 내용은 거의 요약집에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재산세에서 물납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천,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 되고 그리고 물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납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기준이 시점의 시가다. 여기서 시가란 말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점, 부동산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장 군수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 번째 점, 납세 의무자가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으면 시장 군수는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입니다. 만약에 관할구역 밖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다면 그때는 허가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 그 옆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분납, 지방세에서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임으로 인해서 분납은 적용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 재산세에서 분납은 분오 5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케 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500만 원 납부하고 5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서 5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2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1천만 원 초과했다면 그때는 2분지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분납은 250만 원 초과 일부분에 대해서 6개월 내 분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6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납부케 하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분납케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했다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6개월 내 분납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도 분납이 있는데 그때 숫자적 내용으로서 양천 그랬죠. 양도소득세에서 1000만 원 초과였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납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일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1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였다면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었으면 예정신고 기간 내에서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되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확정신고 기간 내에서 2천만 원 납부케 하고 2분지 1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케 한다 된 거고,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니까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내까지 신청, 물납은 부동산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땡기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물납은 통보 요건이 있으나 분납은 현금 납부이기 때문에 통보 요건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 69쪽 갑니다. 69쪽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된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이니까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하였다면 그때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했으면 그때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날짜가 같았을 경우는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으로서 되고요. 등기되지 않았다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공무상 소유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외사항으로서 D페이지 70페이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그리고 2번에서 상속 나오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가는 것이고 3번에서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란 말은 국가, 연부, 무상 세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나왔으면 연부 뜻, 매수계약자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이 있으면 매수계약자 뜻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4번에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뒤에서 더 말이 더 있다면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고, 동그라미 5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2단에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6번에서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 또 기속불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속불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행방불명, 소유자의 행방불명, 생사불명 이 말 나왔으면 이게 바로 곧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겠죠. 이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용자 되고요. 공유재산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다.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73쪽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문제 나올 때 선다 1, 3, 4, 5에서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제외. 그리고 분류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7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7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약집에서는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그때 이론상으로서 설명드렸던 부분으로서 첫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 농지, 목장, 임야였으면 세율은 0.07%, 그리고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있었을 때 분리과세되는 것이고, 공장 토지로 나왔으면 그때 세율은 0.2%, 그리고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실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니까 종합합산 이렇게 되는데, 법인 앞에 업종이 나왔을 때 그 업종과 일치했으면 실제 용도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면서 분리과세다. 예를 들어서 농업 법인 소유의 농지 그랬으면 농업 농지니까 일치했음으로써 분리과세. 또 문장에서 종중 단어 있으면 그 종중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또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에 공하기 위한 소비용 농지, 여기서 포인트는요 소비. 이 소비란 말은 자가 소비를 말합니다. 자가 소비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실제 용도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되는 것이고, 두 번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입니다. 그런데 공장 토지만큼은 불일치했을 때 만들어서 파는 경우로서 영업토지로 봄으로써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문장에서 초과라는 단어 있으면 그 초과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되고, 또 네 번째로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라고 느꼈으면 그때는 별도 합산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인데 세율은 0.2%입니다. 거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토지, 여기서 특정 목적하면 군대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면 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은 0.2%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 공급, 방송통신, 교통시설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세율은 0.2%인데 나누어서 볼 때 문장에서 염전,
이 단어 나왔으면 소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 과세. 전기 개발 이 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에너지 자원 공급에 대한 내용이니까 분리 과세. 문장에서 쭉 가볼 때 터미널 토지로 끝났다면 터미널 토지에 대한 내용은 교통시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분리 과세다. 그리고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개발입니다. 주택개발이니까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왔으면 분리과세. 또 4대 강에 대한 내용이니까 수장공사에 대한 도 분리과세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발전 공익성에 관련된 토지 그랬으면 분리과세. 여섯 번째로서 고급 오락장 토지, 해운제 골프장 토지 나왔으면 분리과세다.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토지든 건축물이든 4%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일곱 번째로서 나대지, 맨땅 그랬으면 종합합산, 또 잡종지도 종합합산.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는 허가받지 않았음으로써 그 건물이 없는 걸 보기 때문에 맨땅이니까 종합합산갑니다. 이게 7가지로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서 81쪽에서 재산세 비과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소유 재산이었으면 비과세.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하는 것이고, 2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도로서 무료 사용, 국가가 달세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도로서 유료 사용, 유료니까 달세 주고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A번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인데 조심하실 점, 도로에는 사설 도로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통제구역 내에 전닥과수원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비과세. 전닥과수원 대 이렇게 나왔다면 과세. 그리고 A, B, C에서 자연 보전, 지구의 임야, 보전 이 말은 비과세. 하나 환경지구 내 임야 그랬으면 과세. 그 내용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이고, 디귿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준일 1년 미만의 토지, 기준 1년 미만의 건축물, 여기에서 재산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니까 1년 미만 됐음으로써 이 건축물은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점, 건축물 이렇게 나와줘야 비과세입니다. 하나 토지 나왔으면요 과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가 끼어있으면 그것도 과세. 수익사업 나와도 과세됩니다. 그리고 미음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비과세 됩니다. 하나 토지 나오면요 그때는 철거될 수가 없음으로써 과세된다. 이런 내용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의 포괄적 내용으로서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로 수탁시킵니다. 문제로서 해보죠. 92쪽 문제집 92쪽에서 1번 재산세 옳은 것. 1번 재산세는 특강도에 속한 세금이다. 틀렸죠? 재산세는 시, 군, 구세입니다.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서 재산세는 보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문제 키는요 성립. 성립 물어보면 보유 관련 세금은 기준일 됩니다. 기준일 6월 1일. 아까 제가 정리할 때 보유 세금에 대해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6월 1일 단어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유하는 때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뒤에서 과세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세금액이 확정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자, 볼 때 뒤에서 확정단어 나오죠. 확정단어 나왔다면 그때는 포인트가 신고, 결정입니다.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 외세금은 신고, 재산세가 보유세금이니까 결정되겠죠. 결정, 확정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맞죠? 후자는 맞았으나 앞에 전자가 틀렸으니까 2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3번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여기서 볼 때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 사실과세예요.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고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들은 다 사실과세니까 공부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부에 따른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에 대한 내용은 물세 성격만 있다. 이게 틀린 건데 이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물세도 적용되고 인세도 적용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물세와 인세의 구별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세요. 4번 버리고요. 5번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개별 과세, 물건별 과세란 말과 개별 과세란 말은 과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에 대해서 종합 합산되는 것은 소유자별 합산, 별도 합산되는 것도 소유자별 합산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5번 내용은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5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산세 2번, 재산세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물납, 분납 인정되고 있다. 맞죠? 2번에서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수익세적 성격이다. 보유함으로써 사용수익하니까 사용수익력 과세다. 라는 이유로서 2번 맞습니다. 3번 행위세며 유통세다. 유통이란 말은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니까 취득 관련 세금 유통세 그러고요. 양도 관련 세금 유통세 그럽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유통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써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4번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뒤에서 시군구세다. 맞죠? 재산세는 소외 징수 면제 있다. 맞죠? 세기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으로서 되는 것으로서 맞고요. 3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 이 문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문제죠. 문제 빼냈으니까 1번부터 봅시다. 1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인지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기준 1 현재다. 맞죠?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는 기준 1 이 단어만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1번 맞고요. 2번에서 공무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어느 경우에 있냐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2번 맞고요. 3번에서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어느 경우에서 소유자가 생사불명, 행방불명된 경우. 소유자가 생사불명, 행방불명이니까 이 말은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쓰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3번 맞고요. 4번에서 지자체 나왔죠. 더 오른쪽 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니까 밑에 줄에서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매수 계약자 맞고요. 5번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 나왔죠. 공유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가 자기의 지분만큼 소유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지분권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자체가 정하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다. 틀렸죠? 지분권자 각각 갑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4번 재산세 납세 의무 옳은 것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만 나왔죠. 이만 나왔으니까 막바로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 뒤에 보니까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이유로서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수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부분에 대해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입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라 본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주택. 이 주택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 들어있으니까 주택 단어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가 한 물건으로서 주택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 건물에 대해서 A의 소유권이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B 소유권이었어요. 이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은 두 개를 합친 게 주택이죠. 합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구합니다. 해당되는 세율이니까 세율은 뭘까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곱해 주면 세의 금액이 산정되겠죠. 그럼 이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예요. 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 부분이 30%이고요. 토지 부분이 70%였다고 한다면 이 세금을 가지고 30%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A에게 고지서 나가고요. 70%에 대해서는 B에게 고지서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단어가 있으면 주택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과 토지를 합한이 나와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세액 산정해서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서 안분한다. 나누어 고의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서 국가 나왔죠. 더 쭉 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니까 밑에 줄에서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예요. 그런데 매도 계약자다? 생뚱맞죠?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에 대한 이유로서 고개를 쭉 가보니까 끝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예요.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다? 틀렸죠? 사실상 소유자가 말이 나오려면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공유재산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서는요. 지분권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최연장자 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도 틀렸네요. 자, 8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 5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닌 것 1번 5월 30일
5월 31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이제 보니까 6월 1일 전에 잔금 줬죠. 그때의 연도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 틀렸죠? 이렇게 매도인 나오려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공임을 분할 등기 이루지 아니한 경우 공유 나왔죠. 공유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신탁법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의무자로 물어본다면 수탁자, 위탁자 틀렸죠. 그 다음에 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그 밑에 줄에서 채비지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그럼 거기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디귿, 니을 넣어서 답은 4번 될 것이고 7번 갑니다. 7번 재산세 납세의무자 틀린 것 1번 공유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요 지분권자 맞죠. 이제 맞았으면 가로 안 들어간 것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가로 안 들어가 볼 때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균등 맞고요. 2번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 사용자 맞죠? 그 다음에 3번 지자체 나오고요. 더 가니까 연부 나오고 그 밑에 줄에서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맞고요. 4번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 5번 상속 나오고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됩니다. 그런데 주된 상속자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여기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공동상속인 각자 이렇게 나오려면 어떤 말로 돼야 되냐면 상속 단어 있고요. 뒤에서 신고하여 이렇게 나와줘야 상속인 각자 됩니다. 하나 여기는 상속 나오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됐으니까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8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제 9번 갑니다. 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끼리 묶은 것 1번 기억 5월 31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매수자이다. 자,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했죠. 그랬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매수자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이유로서 만약에 개인간으로 나온다면 계약서 잔금 지급 날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나온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니은에서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세금액을 시가편의 비율로서 안분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를 본다. 맞죠? 그리고 디귿에서 신탁법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요? 수탁자. 틀렸죠?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석줄이나마 석줄이게 되겠으나 뒤에서 채비지 나오죠. 그럼요 사업 시행자. 틀렸고요. 미음에서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공무상 소유자. 맞죠? 옳은 것끼리 했으니까 기억, 니은, 미음으로서 답은 1번. 10번 문제. 이제 문제 푸는 속도 빠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 외국인 소유 나오고 뒤에서 임차여 수입 이 말 넣었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하는 자, 취득세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오니까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끝에서 공무상 소유자 나오죠. 맞고요.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넣었으니까 끝말은요 사용자 맞고요.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그 줄 끝에서 무상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인데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답은 거기에서 4번 5번 상속 나오고 그 줄 끝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됐음으로써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맞고요. 뒷페이지에서 11번 문제상으로서 볼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올바른 것 돼 있죠. 그러면서 날짜 나오죠. 날짜 나왔다면 거기에서 보니까 땡처리시 막질럿이 나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간이죠. 개인간이니까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해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보시면 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로서 6월 1일 전이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이니까 답은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해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올바른 것 이렇게 되면서 1번에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나왔죠. 그리고 갑은 1번에서 갑은 을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 을은요 매수인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 날짜 있죠. 그럼 누가 될까요? 매수인. 매수이니까 을 되겠죠. 답은 3번 됩니다. 그리고 14번 가볼 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옳게 묶인 것 기업 항공기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니은 자가용 선박은요. 아까 제가 이론 정리할 때 선박은 단어 딱 하나만 시작했어요. 모든 배. 자, 모든 배니까 이거 어떨까요? 들어가야죠. 비업무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영업용도 들어갑니다. 니은 해당되고요. 디귿 고급 주택이죠. 해당되고 그리고 니을에서 카지노에 사용되는 건축물. 자, 이 건물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니까 건축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과수원은 토지니까 토지로 들어갑니다. 차량 안 들어가고요. 골프 회원권 안 되고 기계 장비 안 되고 광어권 안 되고 골프 연습장은 부동산이죠.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20타석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는 건데 20타석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골프 연습장이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6개예요. 그런데 4개 가지고 고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에요. 객관식 문제의 특성은 5개 중에서 하나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하나 고른 거니까 그 객관식 문제에서는 묵시적으로 가장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거기 5개 중에서 가장 옳은 거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에 1번은 기역, 디귿, 니을, 미음 다 들어가 있죠. 2번 갑시다. 2번에서 보니까 지읒, 광어권 껴있죠. 틀렸고요. 3번에서 보니까
비읍 차량 껴있죠. 틀렸고요. 4번에서 비읍 차량과 시읒 골프 회원권 이응 기계 장비 끼었으니까 틀렸죠.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시읒 골프 회원권 이응 기계 장비 지읒 광어권 끼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거기서 답은 몇 번으로? 가장 옳은 것이니까 1번 되겠죠. 이게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에요. 이제 객관식 문제 특성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에서는 문제상에서는 묵시적으로 가장이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알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15번 재산세 과세 대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는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의 사용. 그럼 여기에서 공부 외에 사용되는 토지죠. 공부 외에 사용되는 토지니까 뭘까요? 미등록.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서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맞죠? 부수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건축물별로 개별 과속이 있다. 맞습니다. 뒤에 맞아요. 자, 여기 볼 때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상가 건물 있었을 때에 토지 없는 건물 없어요. 이랬을 때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고지서 나간다? 아니면 따로 나간다? 따로 나가요. 주택은요. 주택은 한 묶음이죠. 한 묶음이니까 주택으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가고요. 상가는요. 상가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가지고요. 토지는요. 토지대로 따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토지대로 따로 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장에서 상가 이 말 넣으면서 상가와 토지를 합한 과세 표현 그러면 어떨까요? 틀려요. 그건 틀리고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구분한.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상가 건물은 건축물로서 고지서 발부, 토지는 토지로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제 문장 보세요. 부수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나오죠. 상가니까 구분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여 건축물로서 개별 과세하고 있다. 맞죠? 2번 맞는 문장이고 3번 한구 구자 나왔죠. 뭐 구자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한 사람 소유자다. 한 사람 소유자니까 한쪽에 몰아줘야죠. 한쪽에 몰아주니까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끝말 가보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이다. 틀렸죠?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 끝에서 있으려면 앞에서는 동자가 나와야 됩니다. 한동, 동자 없죠?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맞죠? 5번 주택으로 과세는 주택, 부수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바닥면적 10배까지 본다. 맞습니다. 지방세에서 공통이에요. 지방세 공통으로서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바닥면적 10배까지로 본다. 도시적 내도 10배고 도시적 파괴도 10배입니다. 내용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고지서 나가죠. 그 다음에 주택은요. 주택대로 고지서 나가죠. 그랬을 때 이 주택은 주택과 토지를 합한 게 곧 뭐예요? 주택이죠.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제 이름까지 알면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임야에 대한 내용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임야로 갖고 있었으니까 뭘로 과세할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거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후에 여기에다가
주택을 신축하였어요. 신축하였다. 이랬으면 주택이니까 주택과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잖아요. 이랬을 때 어느 부분이 요 주택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임야에 속하는 건지 구별돼야 한대요.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법이 나온 겁니다.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 도시적 내도 10배, 밖에도 10배. 그럼 얘가 10배였다 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뭘로 고지서? 주택으로 고지서. 그럼 10배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고지서? 토지로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 단위로서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다면 그때는 바닥면적 10배로 합니다. 단위로서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16번 주택, 재산세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주택이죠. 주택, 재산세 틀린 것. 이제 문제 키 빼냈어요. 거기에서 1번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의 주택을 말한다. 맞아요. 주택법에서 배웠을 거니까요. 그럼 이 주택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부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과세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 정한다. 이건 세율로 나오죠. 포인트가 뭐였어요? 세율.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하나 세율만 안 따라간다. 세율만 몇 프로? 4%. 주택은 누진세율. 그럼 세율로 나왔으니까 별장과 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이 다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주택,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자,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나왔으니까 바닥면적 10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 초과 토지는요. 맨 땅, 낮에 지었으면 종합합산. 맞죠? 5번에서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으로 가사니까. 그녀로서 5번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대한 내용은 풀어드리는데 거기에서 답은 여러분들이 내시고요. 자, 무인 항공기 사람 안 타죠? 항공기 아니고요. 물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임목도 아니겠죠. 나무잖아요. 나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동기를 장치한 차량 안 되겠죠. 고급 주택은 주택이죠. 되고요. 그리고 미음에서 호화 유람선은요. 선박이니까 되겠죠. 해당되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되겠죠. 그리고 요트 회원권 안 되고 기계 장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은 찾아보고요. 그리고 D페이지에서 19번 재산세, 비과세 아닌 것 1번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 기준 현재 1년 미만 보니까 건축물 나오고 1년 미만 나왔죠. 뭘까요? 비과세. 만약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과세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된 건축물로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기준 현재 1년 미만 나오면요. 토지 나왔죠? 뭘까요? 과세. 또 다시 문장을 또 고쳐서 해볼게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별장으로서 기준 현재 1년 미만 과세. 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만 있으면 뭘로? 과세. 또 다시 고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을 수익사업으로서 사용하고
이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것 어떨까요? 과세. 왜? 수익사업. 그러면 포인트는 단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주택과 이에 딸린 대지 뭘까요? 토지. 토지가 철거될까요? 절 수가 없잖아요. 토지란 말이 빠져야 맞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어니까 비과세. 그리고 4번에서 통제구역에 있는 토지 하면서 가로에가 전답 과손되는 제외. 이 말은 전답 과손대를 제외한 통제구역 내 토지는 임야죠. 임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에 전답 과손대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 5번에서 도로니까 비과세. 그리고 뒤에서 사설도로 포함해서 비과세죠. 맞고요. 그 다음에 21번 재산세, 비과세, 틀린 것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 재산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1년 이상 유료 사용, 국가가 달세 주고 사용하고 있죠. 그럼 어떨까요? 과세. 과세인데 비과세한다. 틀렸죠? 답은 2번.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1년 미만 것이니까 비과세. 맞죠? 그 다음에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토지 없잖아요. 그러면서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2번 재산세, 비과세, 틀린 것은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무료 사용. 무료 사용이니까 달세 안 주고 국가가 사용함으로써 사용 수익은 국가에게 있음으로써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통제 구역에 있는 토지 비과세 적용된다. 맞죠? 가로에서 전답 과손대를 제외한 토지잖아요. 그러므로서 2번 맞고요. 자연 보존지구,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다. 보존지구는 비과세, 환경지구는요 과세. 답은 3번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가로에서 정화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종중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그 다음에 니은에서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이었으니까 이 골프장은요 대중 골프장 이랄지 골프 연습장을 말합니다. 대중 골프장이랄지 골프 연습장을 말하니까 요 임야는 영업이죠. 골프 연습장에서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 골프장, 골프 연습장이니까 영업을 말하죠. 영업 토지는 뭘로? 별도 합산. 그럼 여기서 니은은 별도 합산. 디귿 봅시다. 디귿 쭉 가니까 염전 나왔죠. 뭐요? 소금. 소금은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뭘까요?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여기 문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구분으로 물어봤으니까 분리과세.
그 다음에 리을에서 자동차 운전 학원의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 토지는요, 영업 토지죠. 영업 토지니까 뭘까요? 별도 합산. 그러면 거기에서 기역과 디귿이 분리과세로 묶일 것이고요. 니은과 리을은요, 별도 합산으로 묶여요.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역, 디귿 이렇게 묶인 거, 아니면 니은, 리을 묶인 것으로 찾아내면 되는데 기역, 디귿 묶인 건 없네요. 그러면 니은, 리을 묶인 것이 대한 내용이 3번이죠. 3번이 답 됩니다. 24번 갑시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하지 않는 것. 이제 문제 키포인 했죠. 주택 아니었어요. 토지였어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되면서 선답이 좀 만들어 볼게요. 선답에서 1번 해가지고 별장, 부수, 토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게 틀린 것으로 답이에요. 이건 뭘로 가세요? 주택과세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를 물어볼 때에 주택 부수 토지 아니면 별장 부수토지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제외. 그거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 문제대로 풉니다. 1번에서 군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공장, 토지 나오죠. 여기 볼 때 여기에서 군과 도시적 박 나왔으면 지역의 용도 일치한다고 해서요. 군과 공장, 토지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니까 뭘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요, 0.2%. 2번 갑시다.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한 지역. 제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개인 소유의 농지. 자, 농지와 지역의 용도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과 농지는요, 불일치.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뭘까요? 종합 합산. 뒤에서 실제 용능에 사용되고 있는 이 내용은 화장빨입니다. 실제 용능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용도가 일치해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녹지, 지역, 개발, 제한구역. 내 실제 용능에 사용되는 농지. 이랬으면 어때요? 일치했죠? 그러면서 분리과세입니다. 2번은 종합합산으로서 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군 나왔죠? 축산용 토지니까 목장. 군과 목장은 일치하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4번 산림보호 육성의 공익목적의 임야. 이 임야는 산림보호 육성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는 거죠. 분리과세. 그리고 5번에서 골프장. 이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은 4%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2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